반갑습니다. 방구소 월트입니다. 댓글 하나만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라 그래도 하락장에서 마이너스가 감당 이상으로 늘어나서 쉽지는 않네요. 대덕전자 3만원 선일 때 반만 익절했는데 지금 다시 모아가도 되겠죠? 잘하신 것 같아요. 잘 따라오셨네요. 자, 지금 장이 어떻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하면은 경기 둔화는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한다.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고 급하게 인상을 하게 되죠. 저도 자이언트 스텝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급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주식장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금리 부담이 되니까 빨리 갚아야 되겠죠. 예, 금리 부담이 되니까. 자, 부동산 때문에, 집 때문에 많이 대출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빨리 갚아야 되겠죠. 금리 올라가면은. 자,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위험 자산이죠. 주식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안전 자산이라 생각을 하지만 주식이 위험 자산군에 속하죠. 왜냐면 내 원금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주식 쪽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죠. 자, 은행 금리가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분들 돈이 빠지겠죠. 안전자산 쪽으로 위험군에서 안전자산군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럼 또 돈이 나가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도 처음에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선에서 위험군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금리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위험군에 있는 투자 자산이 또 빠져가겠죠.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주식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경기가 안 좋을 거고, 경기가 안 좋고 주식장이 하락할 거라는 말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을 좀 눈여겨보시라고 했었고, 분명히 조정을 받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왔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 종목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에서 좀 좋게 보는 종목들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삼부토건은 좋게 본다고 했습니다. 좋게 본다고 했었고, 아마 이제 2,000원까지 떨어질 거예요.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이제 그 재건 산업에 진출한다 해서 삼부 토건이 올랐죠. 누가 봐도 이거는 뭡니까? 그냥 뉴스 띄운 거죠. 세력들이 뉴스 띄우기를 한 거고, 거래량이 이전과는 좀 틀려요. 어, 이 앞에 나온 이 이제 차트들과는 좀 궤를 달리합니다. 오늘의 상한가는 이 앞쪽에 나왔던 것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물론 거래 대금은 여기서 더 많이 터졌지만 조정을 받는 자리에서 이 저가에서 그렇죠. 삼각 수렴을 하고 다시 한번 더 터트려 줬는데 이 상한가 오늘 나온 이 상한가는 추세의 전환을 알리는 상한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한 이슈를 가지고 나왔죠. 예,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확실한 이슈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이제는 저는 좀 생각합니다. 당연히 떨어질 거고요. 오늘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위에서 사도 뭐 상관없죠. 예, 계속 가져갈 거면은. 근데 대다수 급등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사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할 거를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앞에 이제 물론 거래량은 여기가 더 많거든요. 여기는 뭐 6천억도 터졌죠. 6천억까지 터졌는데 이 앞에 분들은 뭐냐면 이 앞에 봉들은 갭을 띄우면서도 상승을 시켜요. 갭을 띄우면서 상승 끼고 갭을 띄우고 갭을 띄우고 여기도 이제 갭이 좀 떴죠. 여기도. 근데 오늘의 거래량이 1,500, 1,600억이 터지면서 바닥에서 다 수급을 잡아먹으면서 올라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한 번에 못 가요. 가더라도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앞쪽에 물량이 많기 때문이죠. 앞쪽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수렴을 다시 한 번 더 했죠. 2차 수렴을 하고 거래를 터트리고 추세 전환의 첫 신호를 알린 게 당일의 상한가입니다.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과는 달라요. 자, 1차 매수 구간은요. 이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여기에요.
딱 이 중간쯤이 1차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바로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2,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죠.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분할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은 이제 두 번째는 여기죠. 음. 자, 떨어질 거고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더 떨어질 거예요. 첫 번째 매수 구간은 여기서 매수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매수를 못 하시면 사지를 마세요, 그냥. 예. 한 번에 절대 안 갑니다. 첫 번째 이제 3부톡은 좀 좋게 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OCI입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전환이 되고 이제 1파동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정비율 1파동이고요. 실적 개선, 그러니까 회사가 상당히 지금 개선이 되고 있죠. 투자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 첫 번째 신호는 사실 여기서 나왔어요. 사실 여기서 매수를 해도 되지만, 조정을 받는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이게 한 7%, 18%까지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갔네. 14%네요. 예. 자, 올라가고 조정받고 지지를 해주고 위로 지금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떨어졌는데 추세는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거래가 여전히 살아있고요. 조정을 받고, 눌림목 구간이죠. 눌림목 구간에서 조정을 다 받고, 이평선 수렴을 한 다음에 상승 1파가 나왔어요. 뭐, 요 정도면은, 여러분, 거의 한 30% 봐야 됩니다. 예. 조정을 또 받았죠. 받고, 지금 올라가는 자리에 있는데, 일단 실적 개선이 계속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문제 때문에 OCI가 그래도 수혜를 좀 보고 있다. 안 좋은 단점은 이제 파업 부분이죠. 뭐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좀 약간 그 실적 하향 조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회사 내부의 사정은 괜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OCI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변하고 있죠. 추세도 변하고 있고 200일선 지표를 또 보시면 200일선 지표도 올라오면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1년치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200일선이 올라오면 여러분 주가가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일선이 지금 보면은 이 부분에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200일선 지표가 느릿느릿하시면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조정을 또 받았고요. 흐름이 다시 정비열 구간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고점까지도 볼 수가 있다. 제 생각에는 한 20% 정도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2파동까지 하면은 뭐 20% 이상 수익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이 안 좋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2파동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OCI도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인공위성 쏘아올리고 이번에 성공했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장도 안 좋고 그 이슈가 끝남으로 인해 사실 그걸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거든요. 누리호 때문에 올라간 것도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다 같이 빠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기적인 추세 하락일 뿐이다. 이런 거는 여러분 누군가는 싸게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 또 누군가는 뭐 계잡추도 하면서 팔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에코프로 BM도요. 카카오톡, 카카오도요. LG화학도 그렇고, NC소프트도 그렇고, 뭐 상하프론테크라든지, 덱스터라든지, 메가이시스 10배 이상 간 종목들이 다 올라가기만 했나요? 무조건 올라가기만 했나요? 이런 식으로 간 종목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다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실 때 손가락 먼저 움직이지 마시고요. 팔고 생각하지 말고 팔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시고 파세요. 매도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많이 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겠죠. 물론 회복하는데 여러분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어요. 다시 올라가는데 회복하는데 시간은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거죠. 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장기 투자 하실 분들만 가져가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제가 4만원부터 샀거든요. 좀 길게 모아갈 때. 이거는 이제 차트 보고 이제 그 들어갔을 때는, 이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는, 차트 보고 들어갈 때는, 이거 이제 그 기술적으로 먹고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 저는 거의 뭐 지금 1년 가까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4만 원을 일단 다시 그 지지를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4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면 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죠. 낙심하지 마세요. 네, 낙심하실 필요 없고 하락을 할 이유가 전혀 하등 1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그 뭐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말이 있죠. 그쵸? 아무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한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였고요. 네 번째 삼성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를 보시든 삼성전자를 보시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디까지 떨어질 거라 했죠? 5만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죠. 5만원? 5만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까지 떨어졌어요. 결국 왔네요. 작년부터 떨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장기 투자해야 된다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 자리쯤부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삼성전자 떨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7만원이 바닥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계속 삼성전자 하면서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매수는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중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삼성전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2017년도 고점까지 떨어졌죠. 2017년도 고점. 자, 삼성전자는 10년에 한 300% 정도 제가 상승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지금 젊은 친구들, 20대 친구들, 정년퇴직 할 때까지 만약에 삼성전자 모아가면은, 제 생각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해도, 매매만 좀 잘하면은 그 1,000만 원으로 여러분, 만약 60대 정도 되시면은 10억이 됩니다. 1,000만 원만 삼성전자 잘 투자하면. 가능해요. 정말 가능합니다. 다만 이걸 잘해야 되겠죠. 여기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것만 잘하면은 1,000만 원으로 여러분 60대 정도 되시면은 10억 만들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제 60대가 되시면 이제 그 현금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10억이 뭐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하자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3, 4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세요. 지금부터 분할해가지고 3만 원까지 보는 겁니다. 3만 원까지 근데 안 갈 것 같아요. 예. 안 갈 것 같은데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 길어질 거고 내년에도 경기는 계속해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경기를 그대로 삼성전자는 받고 있는 종목이죠. 예. 그렇게 된다면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실적이 좋을 거다 하고 깠는데 안 좋았어요. 근데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실적이 하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더 떨어지겠죠. 물론 기술적 반등 한번 나왔다가 떨어지겠지만 5만 5천 원 선에서요. 4만 원 선은 일단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은 10년 이상 들고 가야 돼요, 삼성전자를. 그리고 바로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행보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행보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매수하시고도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럼 더 싸게 사세요. 왜냐면 지금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항상 뭐 리먼 사태라든지, 뭐 IMF든 뭐 다 겪었지만, 삼성전자는 결국 시총 1위 기업이 됐습니다. 이 이제 배당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우를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삼성전자 우, 삼성전자 우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더 떨어질 겁니다. 삼성전자 우. 5만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매수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 우. 저는 삼성전자 안 들고 가고 저는 삼성전자 우를 들고 갑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200원이라도 배당을 더 많이 주죠. 1년에 4번 주죠. 예. 끊어가지고 4번씩 주죠. 나쁘지 않거든요. 쏠쏠하거든요. 주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당 수익금도 많아진다. 물론 이제 금융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 배당 수익이 2천만 원 넘어가면은 물론 이제 세금 좀 떼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제 생각에는 이제 내년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34,000원 선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사고 떨어지는 걸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이 자리가 여기가 있을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또 올라가 있겠죠. 우리 이제 미래지향적인 종목들은, 기업들은 전부 다 사실 삼성전자처럼 매수를 해야 돼요. 삼성전자 우리가 매수를 한 다음에, 매수하고 삼성전자 내일 뭐 상한가 먹어야지. 내일 급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삼성전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쵸? 근데 왜 꼭 코스닥 내려가면은 그렇게 살까요? 왜 급등을 바라고 매수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자,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 보시면은, 자, 양극재 때문에 대박이 난 회사죠. 결국 결과는 이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잖아요, 결과는. 근데 여기서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하는 거, 이거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맞죠? 자, 에코프로비엠 저도 뭐 산 건 아니지만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면은 장기 투자로 가지고 가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시세 차익을 보고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어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없던 게 세상에 나왔죠. 없다가 생긴 거. 전기차죠. 그 다음에 양산이 되죠. 양산. 거기 필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죠. 배터리의 그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부분. 양극재거든요. 배터리가 조금 더 주행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게 양극재란 말이에요. 그 양극재를 생산하는 게 에코프로비엠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없다가 생긴 거, 혁신이지 않습니까? 없다가 생긴 거는. 뭐든지 어떤 종목이든, 그게, 어, 이게 이제 4차 산업이 뭐 굳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없다가 생기게 되면은 그게 혁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죠? 4차 산업에 필요한 전기차죠. 예. 전동화 자동차 아닙니까? 없다가 생긴 거니까는 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10조 수주를 받았죠. 주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뭐 이게 무조건 올라가기만 했냐? 올라갔다 여기 조정 받죠. 이 갭을 한번 볼까요? 갭을 보면은 1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도착점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착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목을 넓혀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예. 삼성전자도 그렇게 봐야 되고. 자, 간단하죠. 없다가 생긴 게 미래 혁신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면은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고 그 시대가 올 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이제 수소 스택들 있죠. 스택. 수소 스택 아니면은 뭐 이제 탱크로리, 첨단 소재 다 수소차, 전기차 나왔으니까 이제 수소차 양산이 되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탱크로리와 셀이죠. 스택이죠. 예. 그러면 그 스택을 하고 있는 애들은 뭐 이제 비나텍이나 상하프론테크 이런 애들 초성 첨단 소재 그렇죠. 뭐 미코가 있을 수도 있고 미코도 촉매제를 하고 있죠. 미코 이제 뭐 멤브레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들 뭐 그런 애들을 좀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삼성전자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좋게 보는 종목을 얘기를 하고 지금 사야 되는 애들, 모아가야 되는 애들 또 매수해야 되는 애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은 이수앱지스예요. 이수앱지스. 이수앱지스 지금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은 거래가 이게 4월 1일이고 이게 4월 10일, 이게 6월 10일인가 그럴 거거든요. 4월 1일. 그렇죠. 4월 1일 날 1200억이 바닥에서 한번 터졌고 갭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더 받아야 되죠. 두 번째 거래량이 이제 6월 10일인데 또 1100억, 1200억 가까이 1200억, 1200억이 바닥에서 두 번 터졌어요. 그리고 삼각 수렴을 하는 자리에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터졌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 바닥도 조정도 다 받았던 것 같고 그렇죠. 바닥까지 눌림목 줬다가 지금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완전 십자 도지는 아니지만 도지가 나왔어요. 도지 캔들이. 제 생각에는 내일 당장 상한가 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당장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세히 보시면은 200일선 빼고 다 수렴한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해요. 정배열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지금 사실 사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수입지수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알츠하이머 신약 ISU203의 국제특허 출원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강세다. 워낙 바닥에 있고 앞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못 가죠. 예. 그러니까 삼부토건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수입지수는 차트 똑같죠. 자, 이수입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30원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이제 자세한 거는 여기 뭐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약명이 ISU203인가 봐요. 이게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 과활성화되어 있는 염증 유발 물질인 ASM을 저해하는 항체 치료제다. 잘 몰라요, 저도. 이제 뭐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켜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뭐 이제 작용 기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약, 신약, 알츠하이머 완전한 치료제는 아직 없죠. 알츠하이머 시장이 엄청나게 높죠. 아마 이제 암보다 더 높은 시장 아닌가요? 이게 이제 장난 아니거든요. 알츠하이머 때문에 그 고통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직 그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이제 신약이 또 특허 출원을 했다는 거.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기술 수출까지, 기술 이전까지 되면은 뭐 이상까지 하고 나서 뭐 판매를 하게 되겠죠. 그런 마일스톤 들어올 거고 그런 게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이제 상승세가 기대가 좀 되고 자, 기술 수출을 통한 조기 사업화 추진 중. 자, 이게 이제 바이오 쪽은요. 삼상까지 전부 다 국내에서 하는 기업보다는 이제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이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국내에서 삼상까지 다 해가지고 이게 뭐 FDA 다 승인하고 허가 받아가지고 이 그 효능을 다 입증을 하고 뭐 글로벌적으로 판매가 되면은 정말 좋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쉽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바이오 쪽은 그렇게 이제 선진국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안 사가면 삼성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안 사가면. 근데 해외에서 봤을 때 외국 기업이 봤을 때 이 기술이 정말 탐이 나면은 사가겠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기술이 좋으면은 마일스톤을 주고 사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술이 매력이 없으면 안 사갑니다. 그러면은 국내 기업은 이상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 여기서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든단 말이에요. 삼성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그래요. 진짜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예, 중소기업이 삼성까지 진행한다는 거는 그 기술력이 좋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웬만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봤을 때 입고 싶은 옷 사지 않겠습니까? 남이 봤을 때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마일스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을 더 좋게 봐야 돼요. 국내에서 삼상을 진행하는 기업들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기술 수출을 통한 조기 사업화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고요. 거의 뭐 끝자락이죠? 근데 이제 이게 뭐 거래가 안 터지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지금 수급이 다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상승이 이제 딱 두 번 나왔습니다. 이런 건 볼 필요 없어요. 바닥을 다지고 상승이 두 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닥을 지지를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도지가 나왔죠. 이 바로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내일 좀 잘 지켜보시고 안 가면은 그냥 재수도 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 시너지 이노베이션 최근에 한번 추천드렸었죠. 예. 최근에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거고 여기 팔면은 30%가 넘는 수익이죠. 자, 3,800원대 사가지고 5,000원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윗꼬리 연봉에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하락하겠죠. 예. 1억 부분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이. 근데 이런 부분이 두 번 나왔어요. 이수앱지스가 바닥에서. 얘도 보면은 지금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바닥에서 보시면은 큰 상승은 아니지만 위에서 지금 삼각 수렴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평선이 수렴을 하는 거 보고 지금 볼만한 건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매도할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줬어요. 여기서 매도 안 해도 여기서 매도해도 어쨌든 수익이죠. 이거 10% 넘거든요. 요 정도 수익이면 10% 넘어요. 자, 이 정도면은 30% 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복해서 두 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수에피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제일 이제 좀 많은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게 이수앱지스인데 물론 100%는 없습니다.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 봤고요. 오늘 볼 거 다 봤고 좀 매수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모아 가셔야 될 만한 거. 일단 지능기업 말도 안 되게 떨어졌죠. 지능기업 말도 안 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 수급 그대로 살아 있고요. 그러니까 세력 매집 그대로 남아 있고요. 예. 그리고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고 나서 바닥에서 지금 계속 조정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이제 양봉들을 보이고 장이 안 좋아서 무너졌어요. 완전 이제 최저가인데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는 얘도 우크라이나로 엮일 수가 있죠. 지능기업 우크라이나로 엮일 수도 있고 회사가 좋아요. 재무 구조도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충분히 이제 매수 가능합니다. 유동 비율 한번 보고 가실게요. 유동 비율이 좋아지고 있어요. 유동 비율이 안 좋았다가 유동 비율이 계속해서 좋아졌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얘는 꼭 하락을 하면은 떨어지면은 오르더라.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능기업을 좀 장기 투자로 좀 가져가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좀 볼만한 거는 네페스죠. 역시 네페스. 좀 장기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페스 아크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죠. 네페스아크.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쵸? 이제 정밀 나노, 이제 3나노, 5나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EUV 장비는 계속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EUV 장비 한 대당 할 수 있는 게 한 달에 5천 개인가 5만 개인가 그래요. 반도체 웨이퍼를 찍어낼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그 양이 많아지면은, 그쵸? 결국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전공정의 기술적인 한계는 결국에는 그런 이제 포토 공정을 하는 EUV 장비 이런 부분이 좀 차세대로 좀 진화를 해야만 결국에는 좋아질 건데 다른 부분에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후공정이다. 예. 그러니까 전공정을 통해서 기술의 이제 한계점까지 왔기 때문에 별의별 짓을 다 하죠. 뭐 3D 적층이라든지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작아지기는 지금 힘들고 그렇다면 이제 대안이 되는 게 패키징을 잘하자, 테스트를 잘하자 이런 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페스아크 지금 그 장비를 되게 많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 떨어졌을 때 사실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페스아크, FST. 자, FST도 마찬가지죠. 많이 떨어졌고요. EV 장비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재용 그 부회장도 이번에 네덜란드 가가지고 그 이제 ASML에 갔죠. 미팅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인텔이 차세대 그 EUV 장비를 먼저 받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났는데 어쨌든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EUV 장비도.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펠리클을 쓸 수밖에 없다. 예. 그 FST가 소비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펠리클이. 그렇죠?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이제 왔죠. 예.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깨고 내려갔죠. 깨고 내려갔죠. 첫 번째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16,000원대라고 했는데 13,900원까지 왔어요. 저도 아직 매수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매수 안 했냐면은 이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빨간색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조정받는 거 한동안은 계속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8만원 깨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진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FST, SNST를 좀 가져가시라. 둘 다 괜찮은데 SNST보다 이제 FST가 좀 더 시총이 한 1,000억 정도 작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하기에 좀 알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 이제 최근에 말이 많은 종목이었죠.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이거 뭐 여러분들 무상증자 받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 홀딩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트렉스도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단기적인 시세를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예. 자, 무상증자를 한 종목이 실질적으로 그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주가 이득을 보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2, 3년 이상 걸립니다. 원래 정상적인 회사라면. 자, 액면 병합을 한 다음에 주식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 2대1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것보다 줄어들었어요. 예, 무상증자를 해서 주식 수를 다시 늘렸다고 해도 액면 병합을 5대1로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5대3이 돼버렸죠. 원래의 시총 수보다 주식 수보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가벼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매집이고요. 모트렉스가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눈여겨봐야 되는 거래량이 어디서 터진 거냐면 이거 아닙니다. 이게 다 아니에요.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과 관련이 없어요. 해당이 없어요. 그냥 여기 들으면 보고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2011년 8월 달이죠. 2011년 8월 12일. 예, 2011년 8월 12일날 이때 거래량 많이 터진 거. 모트렉스라는 주식이 그렇게 활발한 거래가 터지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1360억이 터졌어요. 많이 터진 거예요, 이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안 무너진다는 거를,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바닥으로 오른 다음에 안 무너진다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게 이 거래량입니다. 이거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때부터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굴팍이니까 싸게 모아가면은 뭐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이렇게. 예. 여기 첫 번째 거래 대금을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9월달입니다. 2000년 9월달. 이 이제 상승을 알리는 거래량이죠. 자, 상승을 알리는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어요.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자리란 거예요. 이 부분이. 자, 이거 올라가고 상승한 다음에 위에서 물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매집이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고수는 여러분 이런 데서 사실 모아가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이거를 만약 못 샀다면은 이런 눌림목 주는 자리에서 모아가셨겠죠. 이렇게 이제 200일선 닿는 자리 있죠. 이런 자리에서 모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고수는 이제 이 두 번째 거래량을 보고 이런 자리에서 모아가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이런 자리 아니었나요? 모트렉스 그때 매수 하셔야 된다고 했던 게 10월, 11월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또 지났어요. 어. 이렇게 이제 시세 분출을 했는데 그 앞에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그 일종의 매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4만 원 가야 돼요. 4만 원. 4만 원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제 좀 그 앞으로의 상승세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좀 그 무상증자가 이제 권리락이 나왔고 상장을 하게 되면은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되겠죠. 예, 3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 단기간에는 이제 차익 매물 같은 거 아니면 물린 주주들이 팔고 나갈 거기 때문에 하락을 할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에코프로비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죠? 결국에는 종착지는 여기다. 예. 종착지. 아, 이거 위로 좀 할게. 여기다. 종착지는 여기다. 그 사이에 흔들 수가 있다. 예. 근데 없다가 생기는 거죠. 없다가 생기는 거.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없다가 생기는 거죠. 자율주행을 통해서 그 내부에 이제 차량 모빌리티 문화가 새롭게 바뀌는 거죠. 운전을 안 하고 내가 회사 출근하기 전에 내 업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 내부가 하나의 이제 그 업무를 보는 나중에 미래에는 그런 업무를 보는 하나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할 겁니다. 없다가 생기는 문화예요. 그렇죠? 잠을 잘 수도 있겠죠. 한숨 푹 자고 일어날 수도 있겠죠. 없다가 생기는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모트렉스가 그런 쪽에서 이번에 대장 자리를 한번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매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 종착지는 여기인데 그 사이에서 무슨 지랄 발광을 해도 갈 놈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결국에는 뭐다? 모아가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종목 있죠. 뭐 지능기업부터 해가지고 지금 모트렉스까지 요것들은 지금 다 모아가야 되는 회사들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나요로까지 모아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계좌 한 개 더 만들어가지고 놀고 있던 계좌를 써가지고 자, 이제 우리 주식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들, 사회초년생들 저와 같이 함께 계좌를 한번 불려나가자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장기 프로젝트다.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바른 주식 투자이기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끝냈어요. 저번에 뭐 이순신 그 임신해라 막 얘기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키움 증권인데 제가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이 계좌에는 돈을 조금씩 넣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놀고 있는 계좌에다가 10만 원을 넣고 10만 원 넣었죠. ABL 바이오를 일단 먼저 샀습니다. ABL 바이오를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계좌는요. 그 단기적인 수급을 보고 들어가는 계좌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를 들어가는 계좌예요. 제가 사고 나서 무조건 오르지도 않을 거고 지금 일단 뭐 3% 4% 정도 3.4%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뭐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겠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그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저와 함께 그 올바른 주식 투자의 길을 같이 가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이 이제 일단은 뭐 일단 목표는 ABL 바이오를 일단 100만 원 놓고 예. 그러니까는 말씀드렸죠. 그 사회 초년생들이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 뭐 초봉 뭐 월급 200 몇십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할 거 많잖아요. 예쁜 옷 입고 친구들 만나서 뭐 한잔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남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 원, 1000만 원으로 1억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ABL 바이오를 일단 100만 원 정도 한 매수할 생각이고 중간에 뭐 다른 종목 또 괜찮은 거 있으면은 또 매수를 할 겁니다. 여기 지금 뭐 지능기업 FST 지금 가심 종목 1에다가 몇 가지 넣어놨죠. 예, 다 좋은 회사들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키워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1000만원? 100만원이 1000만원 되고 1000만원이 1억 되고 근데 그 사이에 꾸준히 좋아 보이는 기업들을 장기 투자 관점에서 사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만원 투자한 게 아니죠. 뭐 몇백이 될 수가 있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뭐 1000만원이 넘어갈 수가 있죠. 원금은. 근데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100만원이 1000만원 되고 1000만원이 1억 되고 1억이 10억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같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 제가 잘못 넣어가지고 돈을 다른 계좌에다가 넣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뭐
못 빼서 다시 여기다 10만 원을 넣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또 제가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를 또 매수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20만 원을 저는 산 거예요. 20만 원 산 건데 이 계좌에는 지금 10만 원 들어있죠. 그래서 제가 놓고 이 계좌가 아닌데 하면서 이제 이 계좌에다가 다시 10만 원을 넣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뭐 여기는 10만 원으로 돼 있지만 그 계좌까지 지금 20만 원을 넣었어요. 2, 3일 전에. 근데 일단은 여기 뭐 1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제 ABL 바이오를 매수를 했고 좋게 보는 회사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겁니다. 물론 제가 사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추가 매수하는 관점에서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주식을 잘 모르시는데. 왜 그렇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기는 장수는 이길 그 준비를 다 해놓고 이길 싸움만 한다고 했죠. 근데 전쟁에서 지는 장수들은 싸우고 나서 이길 거를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큰 돈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다 빠지면서 이길 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수익을 낼 거 생각하면 안 되고 근데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매수를 하셔야 되고 조금씩 이 회사가 커 나가는 것을 보면서 공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늘었을 때, 여러분 실력이 늘면 계좌도 늘어나 있겠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뭐 1억을 만들었을 때 그걸 뭐, 그 이제 단기적인 수급을 보고 들어가가지고 1억, 2억 되고 뭐 10억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키운다. 청소년기 유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공부를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년 그렇게 뭐 긴 거 아닙니다. 10년 금방 가요.